민주주의의 그 어려움, 이건 위기에 닥쳐 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도 오셨고 그 경과보고나 추진 과제나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최두각 고문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춘천 더민주 혁신 모임 제1차 총회 보고를 드릴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최두각 고문입니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혁신 모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격려와 지지를 아끼기 위해서 달려오신 춘천 촛불행동 동지들, 또 춘천 깨시민 동지들, 그리고 멀리 양구에서 오신 이충강 하천 노인위원장님, 그 다음에 홍영우 공룡님 네 분, 그 다음에 임재규 선생님, 그 다음에 총선 출마 예정자이신 유정배 전 석탄공사 소장님, 그 다음에 김창수 강원남북 평화협력단인가요? 네,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 춘천혁신회의를 출범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컨펌을 해주신 허소영 사무처장님, 그리고 유일하게 시의원으로서는 참석해주신 김지수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신 혁신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가슴 깊이에서 감사와 우리는 함께하는 동지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말씀은 제가 내려가서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간략하게 김영경 혁신안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춘천 더민주 혁신회의가 어떻게 구성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에 중점을 두고 짧은 시간에 발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순서는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출범 배경서부터 상황 분석 순으로 시작해서 김은경 혁신안 및 춘천 더민주 혁신 모의 추진 과제 순으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출범 배경 및 현 상황은 아까 김우영 도당위원장님, 그 다음에 김기석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보시는 걸로 가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당내 현 상황, 지난 당내 현 상황을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저희는 0.73%로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후에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개항 보궐선거와 전당대 출마를 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출마하지 마라. 굉장했습니다. 전당대의 룰을 바꾼다. 당신 출마하면 나도 출마한다. 굉장한. 그리고 77.7% 압도적으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반 세력들은 흔들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흔들기는 대표님께서 6차례 검찰 출두를 받았지만은 거기에 맞서는, 머리를 깎고 단식을 하고 이렇게 맞서는 의원들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대표님께서는 8월 30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시고 그 다음에 9월 21일 세포동의안 2차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비상행동은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주관해서 비상행동은 10만 동원령을 내서 우리가 여의도에 가서 구결하라 외쳤지만은 결국 149대 136으로 가결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부결시켜라. 그런데 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은 이재명을 죽이고 민주당을 깨부수려고 하는가. 그것은 민주당이 유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유능하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을 제거하겠다는 그겁니다. 여기에 우리 당내 반대 의원들이 가세한 거죠.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두관 의원이 75% 당선된다 여론조사 그러는데 박광원 15%. 박광원이 1차에서 98% 정도로 원내대표가 됩니다. 박광원 원내대표. 내가 원내대표로서 당대표 부결시키겠다. 책임지고 당론으로 설정해서 나가야 하는데 은근히 공고적 부결당론. 사실상 당론. 이러니까 30에서 40표의 구태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 여기에 계신 촛불행동도 거의 민주당원이고, 그 다음에 깨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신민경님도 마찬가지. 임재균님도 마찬가지. 민주당 뭐하냐? 전투력이 없다. 강력히 싸우라. 180조인데 뭐 했느냐? 검찰개혁 못하고 언론개혁. 그래서 우리가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김윤경 혁신안을 강도 높게 전당원, 권리당원 투표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정말 정체성과 전투력 있는 후보가 국회에서 대폭적인 물갈이를 해서 그런 후보가 이렇게 공천되면 다시 한번 민주당하고 또는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소수 야당으로 표가 갈라질 것을 그러면 갈라지면 윤석열이가 좋아지네? 그래서 민주당으로 모든 표가 수렴된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혁신만이 강력한 혁신과 전투력 있고 당 정체성이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저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윤석열을 타내겁니다. 그래야 그 폭정을 중지시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전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혁신회는 어떻게 출범 배경이 되느냐. 1월 10일 날 성남지청에 춘천산 10여 명이 개인 승용차 대중교통을 갔습니다. 당시에 김우영 위원장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 나우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차례 소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그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 춘천의 순수한 평당원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뭔가 묻혀보자. 이런 찰나에 더민주 전국혁신위가 출범하고 강원혁신위가 출범해서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나섰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혁신하는 시간이 없으니 조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여기에 50여 명의 춘천 혁신회원들이 계시니까 저희 춘천 혁신 모임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은경 혁신안을 관철하는 겁니다. 김은경 혁신안 뭡니까? 당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 대의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대의원도 한 표입니다. 그런데 대의원은 누가 뽑냐? 지역 권리당원 총회에서 당원이 대의원을 뽑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대의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대표, 그 다음 최고위원 뽑는 거. 권리당원 70%, 일반 국민 여론 30%. 예전은 대의원 30%, 그 다음에 권리당원 40%, 그 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 이렇게 뽑았지 않습니까? 이제 당원, 그야말로 당원이 주인 되는 이게 김은경 혁신안의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공천 물갈이를 위해서 지난 6월인가요? 7월인가요? 그 전당원 투표하고 중앙위 통과한 거 나도 처음에는 찍어주려고 했어요. 찬성을 하고 있어요. 보통 하면 사람들이 찬성 누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정치, 시민, 청년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낮습니다. 진입벽이 높습니다. 근데 김은경 혁신안은 그 성과 평가해가지고 하위 10%는 자기가 받은 점수의 40% 감점입니다. 하위 20%는 30점 감점입니다. 하위 20%는 10% 감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의 공천, 권리당원 50%, 국민의힘 제외한 국민 여론사 50%거든요. 실력 없는 국회의원들, 반계획적인 국회의원들 공천은 탈락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천을 보고 저희가 유권자가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은경 혁신안을 관철하고 그런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저희는 당내 경선,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저희가 중립을 지킵니다. 제보 활동 중점입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춘천 더민주 혁신모임 회원을 당원에서 많이 이렇게 모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신규 당원들을 많이 모집해야 됩니다. 신규 당원을 내가 10명 모집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선거 때 아니 우리 당을 찍을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인 선거운동이에요. 우리 혁신운동은 더민주 혁신모임과 그 다음에 당원 대가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혁신모임에 이제 젊은 당원들을 많이 입당시킵니다. 그래서 이 당원들이 미래 세대로 갈 수 있도록 독일의 누구죠? 멜켈 총리 16살 때 동독 공산당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엘고 바이든, 중국의 시진핑 기초 단위에서부터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인정받아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저희 또 춘천 혁신 모임도 당원 배가하면서 한림대학교, 강원대학교, 한림성신대학교 가서 젊은 당원들 우리가 모집해서 그런 역할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춘천에 12,000명이 당원입니다. 자기가 당원인도 모른다. 1,000원짜리. 누가 해달라니 자기 아버지가 더 가입시켰고. 그래서 숨은 당원을 찾고 이렇게 해서 당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저희가 세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 행사, 당원교육 후보자 연설에 서울 가는 것도 가는 사람만, 일부는 포기하거나 가는 사람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춘천 혁신 모임은 당 행사나 이런데 구름처럼 몰려들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에 있어서 골목골목까지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선거인들에게 우리 당을 알리고 후보를 알리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초 및 방역단체 국회의원들에게 상시 간담회를 정례를 저희가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 박광훈 박근수 국회의장이 권성동이가 파기하고 그럼 우리 안이 원안으로 가야 되는데 박광훈이가 그냥 다시 국민의힘 안으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 검경 2대 수사권 검찰이 가지고 있는 2대 수사권 등으로 한 게 그 시행령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는 정책이건 지역구에 국회의원 불러서 우리 권리당원들이 당신 어떻게 투표할 것이냐? 우리는 이렇다. 당신이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저희가 상시 간담회를 정리할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4월이면 총선이 끝납니다. 8월이면 전당대회입니다. 내년 전당대회 전 7월까지 저희가 당원 자치회로 혁신 모임을 당원 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회원 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선출직 출마 예정자, 출마자 이외 당원 및 지지자는 누구나 저희 혁신 모임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춘천 더민주 혁신 모임은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기조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저희들은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는 자로 연회비 1만원, 1년에 한 달에 900 얼마죠. 1만원을 납부한 자는 더민주 전국 혁신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저희가 춘천은 따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 말이 뭔 말이냐? 더민주 전국 혁신인은 국회로 진출하실 분이고 강원 혁신은 지방 정관을 정치를 통해서 민주당의 이런 가치와 이것을 구현하지만 우리 춘천 모임은 최일선의 평당한 조직으로서 우리는 그 선출직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조직 편성과 규모입니다. 저희는 일정 기간까지는 계급장 없습니다. 운영위원 없습니다. 모두가 춘천 혁신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진 편성은 내년 24년 1월 제3차 원래가 내년 1월인데 그때 운영위원장도 한 명이 아니고 그냥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미래세대 청년 노인위원회 여성위원회 만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단 운영체제로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혁신 모임 또는 당원을 많이 모신 그 실적과 우리가 일정 기간 또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누가 리더십이 좋고 또 그 구성원 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리더가 되겠죠. 처음 출범할 때 우리는 운영진은 조각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건 등장했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혁신을 모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규모입니다. 규모는 오늘은 50여 명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2월에는 300명입니다. 내년 5월은 1,001명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는 평가회의하고 단합대회를 하겠습니다. 평가회의 합니다. 이렇게 몇 명 모집했고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같이 소주 한잔 먹으면서 밥도 먹으면서 친하게 지내고 그래야 우리 혁신 모임 내에서 서로 바꿔가지고 역동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혁신 모임의 목적은 총선과 대선 승리입니다. 혁신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그 자체가 목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출범은 50여 명으로 시작했으나 내년 2월 300여 명, 내년 전당대회까지는
상징적 의미로 천일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이 당원 모임의 경우는 100명을 넘지 않는 것이 제 경험적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1명이라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깰 것입니다. 우리 춘천 혁신 모임은 당 행사, 후보 연설에서 구름처럼 몰려들 것이고 승리를 위해서는 잠자는 당원들을 깨울 것입니다. 당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골목 단위로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국 혁신이 강원 혁신이와도 아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충정에도 불구하고 혁신 모임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우리들이 인원이 많아지면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견은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시너지가 발휘되고 큰 역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선하고 넘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입니다. 당의 가치인 민생, 평화, 민주를 실현하고 다 같이 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보통 100명에서 끝나고 어디 가면 30명, 50명 모이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이걸 깨봅시다. 민주당의 가치인 민생, 평화, 민주라는 이런 가치, 그 다음에 뒤철 대전환 시대, 기후위기, 팬데믹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유능한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정말 잘 사는 대동생각을 만들어낸다. 거기에 최선의 한 요원이다. 이거 대단히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도 우리 한번 함께 해봅시다. 어떻습니까?